고진감래 할머니의 사연 라디오. 안녕하세요. 올해 83세 김충수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얼마 들어있지 않은 지갑이 하나 놓여 있어요. 한때는 두툼했던 가죽 지갑인데 이제는 마음이 텅 비어서 지갑이 더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이 지갑에는 신용카드 한 장, 신분증 한 장. 그게 전부예요. 통장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 구석진 곳에는 부서진 뻥튀기 봉지 하나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 뻥튀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뻥튀기 장사 요즘 대박이래요.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저를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어느 날 큰아들 상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을 때였어요. 4천만 원을 달라더군요. 기계 사고, 쌀도 사고, 가게도 얻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손을 벌렸어요. 아버지, 기계가 속을 썩여서요. 장사는 그런대로 되는데 임대료가 올라서 500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몇 개월 후였어요. 아버지 건강에 좋은 재료로 건강식 뻥튀기를 들여올 거예요. 요즘 건강식이 최고잖아요. 당뇨에 좋은 뻥튀기로 그걸 하려면 기계도 새로 사야 해요. 직원을 하나 더 뽑아야 해요. 혼자서는 장사가 안 돼요. 갖은 핑계와 이유로 그렇게 6개월 동안 몇 천만 원을 줬어요. 제 평생 아끼고 아낀 돈, 아내를 3년 전에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장례비 모아 두었던 돈. 아버지, 정말 이번 달부터는 수익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매번 하는 소리였죠. 그런데 수익은커녕 계속 돈만 달라고 하더군요. 지난달에도 상우가 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없다.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없어. 줄 돈도 줄 마음도 없다. 앞으로 내 집에는 얼씬도 말아라. 83세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몇 달 전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큰아들 상우가 아침 일찍 집에 왔더라고요. 얼굴이 무척 밝아 보였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부터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부랴부랴 손을 닦고 나왔죠. 무슨 소식? 아버지 앉으세요, 앉으세요.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상우가 제 팔을 잡고 소파에 앉히더라고요. 그렇게 들뜬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거였어요. 아버지, 이번엔 진짜예요. 뻥튀기 장사는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한 달에 몇 천씩 건데요.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상우를 보니 정말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았어요. 뻥튀기, 요즘에도 그런 장사가 되니?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요즘 옛날 간식이 대유행이라니까요. 뉴스도 못 보셨어요? 레트로 열풍이라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추억 때문에 엄청 찾는데요. 외환 때 옛날 쫀득이 같은 것도 엄청 유행했잖아요. 요즘은 연양갱도 인기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열풍적인 인기를 몰고 있는 게 옛날 간식들이 최고라니까요. 상우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인스타그램에 뻥튀기 사진만 올려도 좋아요가 수백 개씩 달린다고요. 젊은 애들이 신기해해요. 아버지, 정말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기계값만 2천만 원 내고 나면 나머지는 누워서 떡 먹기예요. 2천만 원? 네. 그리고 기계 사고, 쌀 사고, 첫 달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4천이면 된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일도 아니라니까요. 상우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어가며 설명했어요.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뻥튀기 한 봉지에 3천 원이에요. 하루에 100봉지만 팔면 3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900만 원. 그렇게 쉽게 팔리나? 당연하죠.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쌀 한 말에 5만 원이면 뻥튀기 200봉지는 나오거든요. 순이익이 95%예요. 요즘 세상에 95% 수익 나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상호야, 그런데 너 작년에 치킨집 하겠다고 해서 아, 그거요. 상우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어요. 경험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요. 치킨집도 확실하다고 했었잖아.
치킨집은 경쟁이 너무 심해요. 매장 임대료도 비싸고 직원도 써야 하고. 우리나라 치킨집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동네마다 그 많은 치킨집이 다 나눠 먹어야 하는 구조라니까요. 그런데 뻥튀기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상우가 계속 설명했어요. 아버지, 진짜 계산해봤어요. 쌀 말고도 옥수수, 수수 이런 다양한 잡곡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메뉴가 다양해요. 그래, 네, 그리고 가게도 벌써 많았어요. 시장 입구 좋은 자리예요. 사람들이 시장 들어가면서 바로 보이는 곳이라니까요. 손짓 발짓을 해가며 설명하는 상우를 보니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가 엄청 발품 팔아가면서 두세 달 동안 다 조사를 했어요. 다른 뻥튀기 장사하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다 알아봤거든요. 그랬구나. 네, 다들 하는 말이 진작 시작할 걸 그랬대요. 정말 안정적인 장사라니까요. 날씨에도 상관없고 재료도 오래 보관되고. 상우가 점점 흥분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작년 치킨집은 제가 성급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철저히 준비했어요.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투자 비용도 크지 않고요. 다른 업종 차리려면 기본 몇 억대 안 들어가고는 어려운 거 아시죠? 그렇다고 순수익이 큰 것도 아니고 직원 많이 쓰면 사람한테 부대 끼고 뻥튀기가 최고라니까요. 직원 필요 없이 혼자서 모든 게 다 커버된다니까요. 그 전에 망한 공장에서 생활용품, 덤핑 물건 잡아다가 판다는 것도 안 됐잖아. 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이렇게 발달하기 전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브랜드 선호하던 때니까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예요. 상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그동안 몇 번 실패했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동안 비싼 수업료 치렀다고 생각하면 그 경험이 이번에는 큰 도움이 돼요. 뭘 조심해야 하는지 뭘 미리 조사해야 하는지 알아서 다 준비했거든요. 그런가? 이번엔 진짜 다르다니까요? 뻥튀기는 절대 망하지 않는 장사예요. 사람들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값싸죠. 건강에 좋지. 유행도 하지? 상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아버지, 저도 내일 모레 환갑이에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지껏 한 번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도 한 번은 홈런 날려봐야죠. 상우야,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이번에 꼭 성공해서 그동안 아버지 실망시켜드린 거 다 만회하고 싶어요. 저도 돈 좀 벌어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효도 한번 해봐야죠. 그리고 아빠 노릇도 좀 하고요. 이번에 안 되면 저도 포기할게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정말 확실하냐? 네, 아버지 100% 확실해요. 4천만 원만 투자하시면 6개월 안에 원금 뽑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에요. 가게 오픈해서 자리 잡고 고객 확보하는 시간까지요. 장사 잘 되면 저 혼자 먹겠어요? 이자는 충분히 챙겨드릴게요.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상우가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어요. A4 용지가 한 뭉치나 되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많니? 다 준비한 자료예요. 아버지가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면 뭐 하겠어요? 아버지는 수치화된 근거 자료가 최고죠.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니 비어있는 점포 사진이 나왔어요. 시장 입구 모퉁이에 있는 작은 가게였는데 간판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도 보였어요. 여기가 그 자리예요. 하루 유동인구가 3,000명이래요. 3,000명. 사진을 언제 찍었니? 어제요, 직접 가서 사장님이랑 얘기도 해봤어요. 월세 80만 원에 해주신다고 해요. 시장 입구 그 정도 자리면 3, 400은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싸? 뭘 잘못한 거 아니야? 아, 원래는 본인들이 장사를 하던 자리인데 집안에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년만 싸게 놓는 거라고 해요. 1년 후에는 다른 가게를 알아봐야 해요. 두 번째 사진은 가게 내부였어요. 생각보다 넓어 보였고 뻥튀기 기계 놓을 자리도 표시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기계 견적서예요. 상우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기계 상사라고 적힌 정식 견적서였어요. 와, 기계가 이렇게 비싸구나. 네, 그런데 이게 업소용이라 튼튼해요. 한 번 사면 10년은 쓸 수 있대요. 견적서 하단에는 기계 상사 대표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전화번호도 적혀 있고요. 여기 사장님이 직접 와서 설치해 주신다고 해요.
AS도 2년 무상이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예상 수익표였어요.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연순이익 12개월 7,110만 원. 상호야, 이거 진짜냐? 1년에 7천만 원이야? 네, 아버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하루에 100봉지는 기본이래요. 잘 되는 곳은 200봉지도 팔아요. 표 밑에는 작은 글씨로 주석까지 달려 있었어요. 위 수치는 타 지역 뻥튀기 장사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산출된 보수적 추정치임. 그 자료들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준비했는데 거짓말일 리가 없잖아요. 저 나이까지 밥벌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우가 올해 57살이에요. 같은 나이 또래들은 다들 자리를 잡고 안정된 삶을 사는데 하물며 상우 밑으로 셋 있는 동생들도 모두들 자리 잡고 잘 사는데 우리 상우만 이것저것 해보다가 계속 실패하고 상우 말대로 한 번은 일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아버지, 마지막 페이지도 보세요. 마지막에는 사업계획서라고 적힌 정식 문서가 있었어요. 3개월이면 매출 안정화 및 단골 확보, 6개월이면 원금 회수 완료, 1년이면 추가 점포 확장 검토. 실내 장사로 날씨 영향 없음. 반경 2km 내 뻥튀기 장사 없음 확인됨. 재료 수급 세 곳 업체와 계약 예정. 상호야, 이거 내가 다 만든 거니? 네, 아버지 3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그래도 장남이 자리를 잡아야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진수는 벌써 자기 사업해서 잘 살고 있는데 큰아들만 이 나이까지 헤매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충수 씨, 큰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사업 준비 중이야.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우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저도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내일 모레 환갑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이번에 안 되면 저도 포기하고 진짜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구할게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상우가 자료를 다시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 모든 자료가 거짓말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계 견적서도 가짜고 점포 사진도 가짜라고요? 그럴 리는 없어 보였어요. 이렇게 정식 견적서에 도장까지 찍혀 있는데 이번만큼은 아들을 믿어보자.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자식을 믿지 못하면 뭐가 남겠어요? 알았다. 정말요? 응. 해봐라. 그 대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는 더 주고 싶어도 없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상우가 벌떡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제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볼게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모든 게 가짜였다는 걸. 기계 견적서도, 점포 사진도, 예상 수익표도 모두 상우가 꾸며낸 거짓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견적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볼 걸 그랬어요. 그 점포에 정말 가서 확인해 볼 걸 그랬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57살 된 큰아들이 드디어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상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번엔 정말 다를까? 우리 상우가 그렇게 확신하는데. 그리고 장남이 힘을 못 쓰고 있으니 지희 동생들도 하나같이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장남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그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더 해줘보자. 결국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4천만 원을 아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시작이었어요. 모든 속임수의 시작 말이에요.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들고 말이에요. 어르신, 4천만 원 송금이시군요. 받는 분이 김상우님이시네요. 창구 직원이 확인차 물어봤어요. 네, 아들 사업 자금이에요. 사업을 하시나 봐요. 비밀번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제발 이번만큼은 성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어요. 통장 잔고를 보니 3분의 1이 줄어 있었어요. 한순간에 몇 천만 원이 사라진 거죠. 괜찮다. 상호가 성공하면 몇 배로 돌아올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2시쯤 상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송금 확인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목소리가 무척 들떠 있었어요. 그래. 이제 뭐부터 하니? 아, 바로 기계 주문했어요. 일주일 이상 걸린대요. 내일은 점포도 계약하러 가려고요. 그래. 네, 늦어지면 싸고 좋은 자리 다른 사람이 계약할까 봐요. 그 다음 날에도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점포 계약 완료했어요. 사장님이 되게 좋은 분이시네요. 월세는 80만 원으로 확정됐어요. 그리고 보증금도 1,000만 원으로 깎아주셨어요.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기계 설치 날짜 잡혔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아버지 쌀 공급업체랑 계약했어요. 정말 좋은 조건으로요. 아버지 간판 디자인 뽑았어요. 진짜 깔끔하고 이쁘게 나왔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동네 경로당에 갔어요. 평소처럼 화투를 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박춘식 영감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충수야,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나? 이때다 싶어서 가슴을 펴고 말했어요. 응. 우리 큰애가 드디어 사업을 시작했어. 사업? 무슨 사업? 뻥튀기 장사야. 요즘 대박 난다더라고. 김동규 할아버지도 관심을 보였어요. 뻥튀기. 그거 요즘도 해? 응.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옛날 간식을 엄청 좋아한다더라고. 옛날 감성인가 뭔가 해서 추억 때문에 찾는데 이성재 할아버지도 끼어들었어요. 장소는 어디서 해? 중앙시장 입구 좋은 자리야. 하루에 유동인구가 3,000명이래. 제가 점점 신이 나서 말했어요. 하루에 100봉지만 팔아도 30만 원이야. 한 달이면 900만 원. 허, 그렇게 많아? 재료비 빼고 순이익이 월 600만 원은 나온다더라고. 1년이면 7천만 원이야.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와, 충수복 터졌네. 그럼 이제 아들 걱정 끝이 있구나.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아들 때문에 창피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웠거든요. 우리 상호가 석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사업 계획서도 만들고 점포도 직접 발품 팔아서 구하고. 역시 아들은 큰아들이야. 아이템 정해지니까 치고 나가는 것 봐. 든든하겠다. 박춘식 영감님이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우리 애들은 말만 무성하고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다시 주저앉고 뭘 꾸준히 못해. 언제나 철이 들려나 걱정이야. 축제도 저놈 자식들 저러는 것 보고 맘 편히 눈 감을 수 있겠어? 그 소식이 동네에 퍼지니까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슈퍼 사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충수 아버님, 아드님 뻥튀기 장사 시작하신다면서요? 잘 됐네요. 네, 곧 오픈할 예정이에요. 그럼 저희 슈퍼에도 납품 좀 해주세요. 포장된 걸로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도 축하해줬어요. 아버님, 좋은 소식 들었어요. 뻥튀기 장사 요즘 인기 많다던데. 대박 나시겠어요? 상호는 거의 매일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기계 설치 완료됐어요.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 사진 좀 보내봐. 네. 나중에 오픈하면 아버지 모시고 가서 구경시켜드릴게요. 언제쯤 오픈하니?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아버지 이제 곧 오픈해요. 정말 기대하세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 무렵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상호 생각이 제일 먼저 났고, 저녁에는 언제 오픈 소식이 올까 기다렸어요.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 큰아들이 드디어 자리를 잡는구나. 경로당에서도 화투를 치면서 자주 이야기했어요. 충수야, 아들 뻥튀기집 언제 오픈해? 이번 주 안에 한다더라고. 오픈하면 너희들 다 초대할게. 좋지. 우리도 구경 가야지. 오픈 전날 밤 상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내일 드디어 오픈이에요. 그래. 긴장되지?
네, 좀 떨려요. 그런데 자신 있어요. 아버지가 투자해주신 만큼 꼭 성공시킬게요. 고생 많았다, 상호야.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뻥튀기 가게라도 열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설레서 잠을 잘 못 잤어요. 내일이면 작은 구멍가게지만 우리 상호가 사장님이 되는 거였거든요. 내가 성공하고 꿈을 이룬 것보다 훨씬 마음이 뿌듯하고 기대되는 밤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모든 전화가 거짓말이었다는 걸. 점포도 기계도 오픈도 모두 가짜였다는 걸 말이에요. 오픈 예정일이었던 월요일 아침 상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오픈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뭐? 왜? 기계를 맞춘 게 뭐가 문제가 생겼대요. 어제 시운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작업해 오는 게 시간이 좀 걸린다네요. 생각보다 복잡하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 오픈이라고 했는데 아니, 기계를 납품할 때 이미 모든 시운전은 끝난 상태에서 바로 장사할 수 있게 납품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 납품 당시에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늦어진다는 건데? 일주일 정도요. 기계가 정밀해서 시간이 걸린대요. 그날 오후 경로당에 갔는데 박춘식 영감님이 물어봤어요. 충수야, 아들 뻥튀기집 오늘 오픈 아니었나? 축하하러 가려고 했는데. 아, 그게 기계 문제로 일주일 연기됐어. 그래, 뭐 그런 일도 있지. 기계가 중요하니까.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데? 아, 기계는 배달이 됐는데 설치 기사님이 늦는다네요. 다른 현장 일이 길어져서. 아니, 설치 기사가 왜? 너 설치 일정이 미리 나와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런데 기계 조정 끝나고 나서 최종 점검을 해야 한대요. 전문 기사가 와야 한다네요. 점점 이상했어요. 일을 진행하는데 어떤 문제든 생길 수 있고 연기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고 찜찜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른 때는 한 번도 아들 사업하는 곳을 가본 적이 없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믿고 맡길 수가 없었어요. 아들 상호는 거짓말로 저를 속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상호에게 전화했어요. 상호야, 아버지가 한번 보러 가면 안 되겠니? 아, 아직은 좀 정리가 안 됐어요. 아직 오픈 안 했으니까 정리가 안 됐어도 괜찮아. 그리고 기계는 들어왔다며? 네, 들어왔는데 포장재들이랑 자재들이 어수선해서. 괜찮다니까. 그냥 가서 가게만 보고 오려고 그래. 아니에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정식으로 오픈하는 날 당당하게 아버지를 초대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며칠 후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아버지 원재료 수급이 어렵다네요. 이상했어요. 아들의 모든 말이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한 2주 더 아니 길어야 3주면 모든 준비가 끝날 거라고 했어요. 참다 못해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상호야, 가게 임대 계약서 좀 찍어서 보내줄래? 순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왜 갑자기 계약서를? 아니, 큰 돈이 들어간 일인데 내가 확인해 보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아버지, 저를 못 믿으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상우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아직도 못 믿으시는 거예요? 상호야,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시니까 기분 나빠요, 정말로. 아니야. 나는 그냥 계약서 보여달라고요? 그럼 제가 사기꾼이라는 거네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부터 상우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 걸어봐도 통화 중이거나 아예 안 받더라고요.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이 더 커졌어요. 계약서 하나 보여달라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며칠 후 슈퍼에 갔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아드님이 중앙시장에서 뻥튀기 장사하신다고 했는데 그쪽 가봐도 그런 가게가 없던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직 오픈 전이라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언제 오픈하세요? 곧 할 예정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 죄송한데요. 또 무슨 일인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기계값이 조금 더 들어가야 해서요. 뭐? 처음에 2천만 원이라고 했잖아. 네, 그런데 설치해보니까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전기 공사도 해야 한대요. 그리고 안전장치도 추가로 달아야 하고, 말끝을 흐리는 상호의 목소리가 약해졌어요. 얼마나 더? 500만 원이요. 정말 죄송해요. 이미 4천만 원을 넣었는데 500만 원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그만두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진짜 마지막이지? 네, 아버지,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렇게 추가 송금을 했어요. 그리고 번번이 오픈을 미루고 있더니 한 달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에요. 원재료 업체에서 대량 구매하면 30% 할인해준다고 해요. 3개월치를 미리 사면 엄청 이득이에요. 2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원래는 300만 원어치인데 할인받으면 2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재료비가 1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했으니까 3개월이면 300만 원이 맞네. 200만 원이면 100만 원 아끼는 거고. 아들의 말을 저는 스스로에게 이해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할인을 해준다는 거니? 아, 그 업체가 새로 생긴 곳이라서 고객 확보 차원에서 그런다네요.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보내줄게. 그렇게 아들은 제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유로 끝도 없이 돈을 요구했고, 저는 아들에게 휘둘리며 끌려다니기를 6개월. 보낸 돈만 모두 6천만 원을 보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완벽한 계획이라고 했는데 계속 예상 못한 비용이 나오고, 이쯤이면 저는 이미 포기 상태였어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도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에 다 해놓고 이거 안 보내서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야말로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컸던 것 같아요. 매번 송금할 때마다 상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아버지,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아버지, 다음 달부터는 수익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오픈 소식은 없었어요. 매번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며 연기하기만 했죠.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었을까?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계속 돈을 댈 수도 없고.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3층에 사는 박 씨를 만났어요. 어르신, 아드님이 중앙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느 자리예요? 아, 입구 쪽에요. 제가 어제 시장 갔다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못 봤어요. 혹시 다른 곳인가요? 가슴이 덜컥했어요. 아직 준비 중이라서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시장 건물 관리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최근에 가게 오픈 예정인 데가 없다던데요. 박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비어있는 가게도 임대료가 워낙 비싸서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째 빈 상가만 있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빈 상가만 있다고. 그럼 상호는 뭘 계약했다는 거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다음 날 오후 마트에 갔다가 상호 친구 민석이를 만났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반갑게 인사했죠. 아저씨, 안녕하세요. 민석아,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아저씨, 상호는 요즘 뭐해요? 연락이 잘 안 되던데요. 좋은 기회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아, 우리 상호가 뻥튀기 장사 준비 중이야. 너도 알지? 민석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 뻥튀기 장사요? 응, 몇 달째 준비하고 있어. 아저씨, 그게 상호가 뻥튀기 장사한다고 했어요. 민석이 목소리가 이상해졌어요. 그래, 왜? 뭔 문제라도 있니? 아니, 그게 언제예요? 한 6개월 됐는데, 아니, 상호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아저씨, 상호 지금 일 안 하고 있어요. 너 뭔 소리 하는 거니? 정말이에요. 저도 가끔 통화하고 술도 한 잔씩 하는데 뻥튀기 장사 준비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근데 요즘 전화해도 안 받고 톡 보내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민석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말이에요. 아저씨한테 상호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중앙시장에 가봤어요. 상호가 말한 그 자리를 찾아서요. 시장 입구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뻥튀기 가게는 없었어요. 상호가 사진으로 보여준 그 자리에는 돼지갈비집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뭘 찾으세요? 돼지갈비집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뻥튀기 가게 들어온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뻥튀기요? 아니요. 그런 얘기 없는데요. 제가 여기 8년째 있는데. 그래서 바로 건물관리소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최근에 뻥튀기 가게 임대 계약한 사람 있나요? 뻥튀기요. 아니요. 그런 업종으로 계약한 사람 없는데요. 김상호라는 사람은요? 김상호. 아니요. 그런 이름도 없어요. 관리소 직원이 확인해봤지만 상호의 이름은 없었어요. 시장을 걸어 나오는데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설마 상호가 나를 또 속인 건 아니겠지?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어요. 가게도 없고 뻥튀기 장사를 한다는 흔적도 전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상호가 보여준 견적서를 다시 꺼냈어요. 기계 상사라고 적힌 전화번호로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상호라는 분이 기계 주문했나요? 김상호요? 저희 고객 중에 그런 분 없는데요. 최근 몇 달 사이에 대형 뻥튀기 기계. 아, 저희는 뻥튀기 기계 안 팔아요. 포장기계 전문이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가게도 없고 기계도 없고 임대 계약도 없었어요. 심지어 견적서까지 가짜였던 거예요. 6개월 동안 몇 천만 원을 속아서 보내준 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호에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몇 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상호는 진짜 뭘 하고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상호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상호야, 나야. 네.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어제 시장에 가봤다. 예? 뻥튀기 가게 없더라.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그게 상호야, 정말 뻥튀기 장사하는 거 맞니? 또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려가 현실이 되다니 심장이 벌렁거리고 견딜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버지 그게 뻥튀기 장사는 뭐고? 6개월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결국 진실을 인정했어요. 그럼 가게도 없는 거고, 기계도 없는 거고, 다 거짓말이었어? 네. 몇 천만 원이 넘는 돈은 어디 갔어? 아버지 생활비로 그리고 빚 갚는 데 썼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모은 돈, 아내 장례비 아껴둔 돈,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이 모든 게 아들의 거짓말 때문에 사라진 거였어요. 상호야, 그동안 나한테 한 말은 다 거짓말이고 사기친 거야. 아씨 그게 얼마나 된다고 이 난리예요. 돈 갚을게요. 갚으면 되잖아요. 뭘로? 일용직으로? 처음에는 조금만 빌려서 갚으려고 했다고요. 6개월 동안 매일 거짓말한 게 조금이야. 늙은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끝도 없이 우려먹을 수 있는 게 아들이냐고. 상호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통장을 보니 속이 아프고 절망스럽기만 했어요. 구석에는 상호가 속임수로 사온 뻥튀기 몇 봉지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그 뻥튀기 장사라는 게 전부 뻥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아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상호네 집으로 갔어요. 동네에서도 한참을 올라간 꼭대기에 작은 단칸방이 상호의 집이었어요. 며느리와는 이혼한 지 오래고 손자 손녀도 만나지 못하고 혼자서 살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몇 번을 누르니 한참 만에 상호가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가자. 방에 앉아서 상우와 마주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6개월 동안 매일 거짓말하고 돈을 뜯어간 게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 아버지, 저도 살려고 그랬어요. 살려고? 그럼 아버지는 죽어도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급한 상황이었어요. 급한 상황이 뭔데? 왜 돈이 급해? 일은 손 놓고 앉아서 내 등 쳐서 먹고 사니까 편하더냐? 시간제라도 일을 해야지 왜? 남 등칠 국민하고 이러고 있어? 아버지, 사실은 말을 더듬더니 결국 털어놨어요. 빚 갚았어요. 너 나한테 가져간 돈 빚 갚은 게 아니라 도박했지? 솔직히 말해!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이번에 한 방이면 돈 따고 도박 끝낼 수 있었다고요.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그럼 빚이 얼만데? 어디서 얼마나 빌렸어? 아버지, 사실 저 카지노 도박을 처음에는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잃은 걸 따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였구나. 아무래도 그 지긋지긋한 도박 버릇이 도진 모양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도박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사업한다고 하면 돈을 주실 것 같아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속일 수 있다니.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끝낼게요. 도박도 끊을게요. 상우가 무릎을 꿇고 사정했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진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카지노 사람들이 계속 독촉해요.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이번만,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믿어주세요. 이번만? 그 마지막이라고 한 게 몇 번째냐? 이제 지겹지도 않아? 이번엔 정말이에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이상 속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돈을 가져가서 도박을 했는데 그런 아들을 의심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어준 걸 평생을 했다니.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깨진 지 오래된 항아리를 대충 붙여서 다시 쓸 수 있을 거라는 헛된 꿈을 꾸면서 평생을 새나가는 물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 보지 않으려고 눈 감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이 자식을 망가뜨리고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자책이 들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 아니, 이제는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줘. 그럴 돈도 마음도 없다. 아버지, 평생을 너한테 속았어. 알고 속고 모르고도 속고 내가 미쳤었던 거야. 어떻게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평생을 살 수가 있냐? 참 해도 너무하는구나. 죽을 때까지도 너 때문에 눈을 제대로 못 감은 너희 엄마가 저 세상에서 통곡할 것이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죽어. 나는 더 이상 내 애비가 아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은행에 가는 거였어요. 여기 있는 돈 전부를 입출금 안 되는 예금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중도 인출 안 되는 걸로요. 어르신, 왜 갑자기? 아들이 함부로 못 쓰게 하려고요. 은행에서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상우가 혹시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나 해서 신용카드도 재발급 받았어요. 상우가 카드를 복사해뒀을 수도 있으니까요. 집에 있던 현금도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뒀어요. 상우가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내 유품인 금반지와 폐물 인감 도장은 은행 대여 금고에 맡겼어요. 혹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찾아간다고 해도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어르신 본인 확인 철저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인들에게 미리 알려두는 거였어요. 형수님,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우리 상호가 앞으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예. 갑자기 왜? 그리고 제 이름으로 보증을 서달라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상호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을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단속했고 친인척, 동네 사람들 그리고 노인정에도 모두 알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 일단 절대 돈 빌려주지 마. 뻥튀기 장사한다고 거짓말하고 제 돈을 가져다가 도박했어요. 마지막으로 상호 번호를 차단했어요.
더 이상 애원하는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짐했어요. 김충수, 앞으로는 자식들 그늘에서 벗어나자. 평생을 부모님 걱정, 자식들 걱정, 먹고 살려고 걱정, 근심 걱정으로 보낸 세월, 이제는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아보자. 더 이상 아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기로 했어요. 상호가 차단된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어댔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 하나만 보냈어요. 상호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게 제가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지금 제 앞에는 여전히 뻥튀기 몇 봉지가 놓여 있어요. 저 뻥튀기를 볼 때마다 화가 치솟았어요. 그래도 이만하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천만 원의 거금을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어요. 사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무너지면 사랑도 변합니다. 저는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속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덮어주는 게 아니라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주는 거라는 걸요. 애석하게도 너무 늦게 깨달은 사실이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관계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저는 경로당에서 다른 할아버지들과 화투를 치면서 제 이야기를 해요. 충수야, 그래도 아들인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답해드려요. 아들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아버지를 속여도 되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를 구했어요. 하루 4시간, 주 3일 근무하는 경비일이에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아요. 많지 않지만 제 힘으로 버는 돈이에요. 아무에게도 속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이지 않고 버는 깨끗한 돈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이 뻥튀기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아요. 대신 생각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위험할지를.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해요. 83세든 어떤 나이든.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상우를 다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 자신은 용서했어요. 너무 많이 믿었던 바보 같은 아버지를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자식을 어디까지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한다는 이유로 어디까지 속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안 된다고 말할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83세 김충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의 경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고진감래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단맛이길 바랍니다.